반갑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빠입니다. 자,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 발표. 겉보기엔 쇼크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주가를 뒤집을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우려에 가려진 테슬라의 진짜 흑자 포인트부터 우주 궤도에서 스페이스X를 상대로 12조 원짜리 선전포고를 날린 아마존의 아찔한 충돌 사건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한국 시간으로 4월 2일 테슬라의 26년 1분기 인도량과 생산량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먼저 전체적인 숫자부터 살펴보면요. 올해 1분기 동안 테슬라는 총 40만 8,386대를 생산했고요. 35만 8,023대를 고객에게 인도했습니다. 생산량은 시장 예상치였던 38만 8천대 수준을 훌쩍 넘겼지만 실제 판매를 의미하는 인도량은 월가 예상치였던 36만 8천에서 37만 대 수준에는 살짝 못 미쳤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인도량이 1% 정도 늘었지만 직전 분기보다는 약 14%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인도량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가장 큰 이유로는 미국의 7,500달러 전기차 세금 공제가 만료되면서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전체 인도량 중에 절대 다수인 34만 1,893대는 주력 차종인 모델 3와 모델 Y가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판매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기타 모델 카테고리의 깜짝 실적입니다. 테슬라의 기타 모델에는 모델 S와 모델 X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포함되는데요. 이 기타 모델의 1분기 인도량이 1만 6,130대를 기록하면서 당초 예상치였던 1만 2천대 수준을 30% 이상 크게 웃돌았습니다. 생산량 역시 지난 분기 대비 18% 증가한 1만 3,775대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특히 일로는 지난 1월 로보택시인 사이버캡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생산에 공장 라인을 집중하기 위해 기존 플래그십이었던 모델 S와 모델 X의 생산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밝혔었죠. 즉, 기존 모델 S와 X의 남은 재고를 소진하는 가운데 사이버 트럭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팔리면서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차량들은 한 대당 가격과 마진이 꽤 높기 때문에 테슬라의 수익성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 중에서도 아시아 쪽 반응은 어땠을까요? 특히 우리 한국 시장의 기록이 정말 놀라운데요. 지난 3월 한 달 동안 한국에서만 무려 1만 1,130대의 테슬라가 고객에게 인도됐습니다. 이는 2017년 테슬라가 한국에 진출한 이후 역대 최고 월간 판매량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엄청난 인기와 굳건한 수요를 증명하는 대목이죠. 중국 시장 역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3월 중국 도매 판매량은 내수와 수출을 포함해서 8만 5,670대를 기록하며 지난달보다 46% 이상 껑충 뛰었고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도 8.7% 상승했습니다. 1분기 전체 판매량으로 봐도 작년 대비 23.5% 증가한 21만 3,398대를 기록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침체기라는 우려 속에서도 중국 내 테슬라의 입지는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최근 테슬라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훌쩍 성장한 에너지 부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1분기 에너지 저장 장치, 이른바 ESS의 실제 배포량은 8.8GWh로 집계됐는데요. 가정용인 파워월과 대형 프로젝트용인 메가팩 등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직전 분기 기록인 14.2GWh나 시장 예상치였던 14.4GWh에 비하면 38%나 급감한 숫자고요. 4분기 연속 9GWh를 넘기던 흐름이 꺾인 터라 이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은 1분기와 2분기 설치량이 빠지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왔고요. 보통 3분기와 4분기의 실적이 집중됐어요.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연간으로 환산하면 35GWh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게다가 에너지 저장 장치 실적은
공장에서 제품을 배송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현장에 실제로 설치하고 전력망에 연결해서 수익으로 인식되어야만 배포 수치로 잡히는 거거든요. 대형 프로젝트들의 일정이 불규칙하게 몰려 있거나 전력망 연결이 지연되는 상황, 그리고 최근 성능을 높인 메가팩3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생산 라인을 조정 중인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수치가 일시적으로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에너지 충격이 오면서 각국이 전력망 다각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는 장기적으로 계속 호황을 누릴 전망입니다. 자, 이어서 테슬라의 핵심 인프라인 슈퍼차저 충전 네트워크 데이터도 아주 인상적인데요. 올해 1분기에만 글로벌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통해 무려 2TWh의 에너지가 공급됐습니다. 작년 2025년 한 해 전체 공급량이 6.5TWh였던 것을 생각하면은 충전 인프라의 성장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자, 정리해보면요. 현재 테슬라는 차량 라인업을 단순화하고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로봇 기술로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도기를 지나고 있죠. 비록 1분기 전체 차량 인도량과 에너지 배포량이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살짝 못 미쳐 주가가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 한국과 중국에서의 폭발적인 판매량 펀더멘털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또한 미국 보조금 폐지라는 악재 속에서도 유가 상승이 다시 전기차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거시경제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이제 시장의 시선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다가오는 4월 22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있을 전체 재무 실적 발표로 쏠리고 있습니다. 매출이나 전체 순이익, 그리고 한 주당 벌어들인 이익을 뜻하는 주당 순이익 같은 상세한 확정 실적이 이때 공개되는 거거든요. 일론이 자동차 부문의 마진 하락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고 앞으로 테슬라가 나아갈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그럼 화제를 돌려서요. 우주 인터넷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페이스X와 아마존의 치열한 경쟁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먼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관련 소식인데요. 스타링크 서비스가 에어링구스라는 대형 항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과 미국 뉴욕을 오가는 노선의 비행기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데요. 이제 승객들은 비행기 안에서도 아주 빠르고 지연 없는 기내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된 거죠. 예전에는 비행기에서 인터넷을 쓰려면 속도가 너무 느려서 많이 답답해 하셨는데 스페이스X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반 가정을 넘어 대형 항공사들까지 고객으로 끌어들이며 시장을 안정적으로 넓혀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페이스X가 잘 나가고 있는 반면 후발주자인 아마존과는 우주 공간에서 아주 위험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스페이스X의 우주 정책 담당 부사장인 데이비드 골드만이 2026년 4월 1일자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즉 FCC에 아마존을 고발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아마존이 처음에 승인받았던 우주 쓰레기 방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원래 아마존은 초기 투입 궤도를 400km 근처에 위성을 띄우겠다고 허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허가받은 투입 고도보다 50에서 90km나 더 높은 450km 이상의 궤도의 위성들을 마구마구 올려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6년 2월 12일에 아마존이 아리안 6호 로켓으로 위성을 발사할 때 큰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아마존과 발사 파트너인 그 아리안 스페이스가 궤도가 겹치지 않도록 미리 조정하는 작업이나 정보 공유를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들은 아마존의 새 위성들과 부딪히는 걸 막기 위해서 발사 직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무려 30번이나 알아서 궤도를 피해야 하는 충돌 회피 기동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고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아까운 연료를 쓰고 운영에 큰 피해를 입은 거죠. 스페이스X는 아마존의 이런 무책임한 과실이 다른 위성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타고 있는 유인 우주선에도 심각한 불필요한 위험을 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을 한 거고요. 발사 계획을 수정해서 제발 승인된 규칙 좀 지키라고 촉구하고 나선 거예요. 우주 궤도에서 이렇게 스페이스X와 직접적인 마찰까지 빚고 있는 아마존. 기술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제는 막대한 자본까지 동원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현재 스타링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글로벌스타라는 위성 기업을 무려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이라는 거액에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글로벌스타라는 회사의 지분 20%를 다름 아닌 애플이 가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글로벌스타가 운영하는 위성은 약 48개밖에 안 됩니다. 6,000개가 넘는 위성을 쏘아 올린 스페이스X와 비교하며 물리적인 규모로는 아예 상대가 안 되죠. 그럼 아마존은 왜 이런 회사를 12조 원이나 주고 사려는 걸까요? 당장 위성 개수를 늘리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글로벌스타가 가진 주파수 권리 때문이에요. 우주에서 통신 서비스를 하려면 전파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 즉 주파수를 꼭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글로벌스타가 애플과 협력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스마트폰 직접 통신 기술과 기존의 긴급 구조 요청 SOS 인프라를 통째로 가져오겠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비록 이 회사를 인수한다고 해도 당장 스페이스X만큼 전 세계를 덮는 넓은 인터넷망을 구축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한 주파수를 확보하고 애플이 구축해둔 생태계에 올라타서 우회적으로 스페이스X를 강력하게 추격하겠다는 아마존의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투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